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동쌤이 여러분들에게 그럼 과연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여러분이 알아두실 점은 무엇이냐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출판사마다 국어 교과서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천재국어교과서냐, 미래인이냐, 금성이냐, 창비냐 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중학교 1학년 국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출판사에서 만드는 국어 교과서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자, 여러분이 비록 뭐 배우는 출판사 그 교과서가 달라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중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요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취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걸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 성취 기준에 맞게 뭐 작품이나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과서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배우는 작품은 다르지만 그 작품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은 같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취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거예요 라는 것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는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우선 첫 번째, 듣기, 말하기. 요 듣기 말하기는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쓰기, 네 번째는 뭐 문법, 다섯 번째는 문학.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5개의 영역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학이 있고 문법이 있고 읽기, 쓰기, 그리고 듣기, 말하기는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그 단원마다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인지가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나중에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 단원마다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보시면 아, 이런 성취 기준을 배우는 단원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우선은 뭐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거의 사실은 교과서에 단어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듣기 말하기 사실은 실제로 말도 해보고 듣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많이 활용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듣기 말하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선 면담이 있고요. 면담, 뭐 인터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면담, 그 다음에 토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는다. 그러니까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뭐 집중해서 들으라는 영역이겠죠. 자, 그리고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해서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 폭력. 뭐 언어 폭력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고 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건 토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선생님들이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나 면담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이론을 배울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관련된 성취 기준들을 살펴보니까 예측하며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뭐 살짝 생각해 보는 걸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예측하며 읽을 때 독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뭐 읽기 맥락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중학교 국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뭐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읽기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읽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 중에 매체나 글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식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기.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매체와 관련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단원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읽기 그 성취 기준이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것들이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어떤 성취 기준, 어떤 학습 목표로 나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보는데 이제 쓰기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쓰기도 여러분 수행평가로 많이 제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뭐 쓰기라고 하는 단원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쓰기 활동대로 직접 한번 써볼까? 이건 수행평가야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쓰는 거 자신 없는 학생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첫 번째 그 성취 기준이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자. 통일성.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쓰는 걸 통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제 잘 정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기라고 했는데 특히 이 쓰기는 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문학의 종류가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수필을 직접 한번 써보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필 영역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된 글쓰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필의 특성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성취 기준에 매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옛날에는 쓴다라고 하면 그냥 종이에 내가 직접 쓰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두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영역, 문학과 문법인데 사실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를 떠나서 사실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내용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국어의 바탕이 된다, 기초가 된다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문법 같은 경우에 세 개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의 본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문법의 바탕이 되는 언어란 무엇이고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자의성, 창조성, 역사성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각각의 특성과 예를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품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품사,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품사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 품사의 종류와 각각의 특성,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을 가지고 많이 연습해 두셔야 하고 이 품사는 고등학교 국어까지 연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우동쌤 말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배우냐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이제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 중에 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지역 방언, 사회 방언, 그리고 특히 사회 방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직업에서 쓰는 전문어, 그 다음에 뭐 은어 이런 것들의 뭐 각각의 특징과 그 예를 공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세 가지가 다 문법의 기본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공부해 두셔야 한다는 거 강조해 드렸고 자, 문학, 이제 마지막 문학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그리고 극.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건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를 합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희곡을 배우실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배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극과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문학의 갈래 네 가지를 1, 2학기에 나눠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이 문학과 관련된 그 성취 기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단 우선은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문학 작품은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비유, 비유하면 또 세 가지 3대 표현법이 있죠.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아마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신 학생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비유하기와 상징이 시와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 많이 쓰이는데 그 각각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성취 기준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소설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갈등이란 무엇이고 갈등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갈등에 따라 구성 단계가 나뉘거든요.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그 구성 단계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이 갈등이 매우 중요하다. 소설 그리고 뭐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이 갈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배우실 때 좀 신경 써서 공부해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성취 기준이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고 바람직한 뭐 삶의 가치를 내면한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 이런 소설을 우리가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등장을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성장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하늘은 말 것만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소설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등장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시면서 읽으실 것 같은데 아 이런 성장 소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알아야 하는 성취 기준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 작품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과 여러분이 배우실 내용들을 아주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시, 소설 관련해서 뭐 시의 뜻부터 뭐 3요소, 구성요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많이 배경 지시로 배우시게 될 텐데 시험은 안 보더라도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용어, 내용들이 2학년, 3학년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안 보지만 지금 우리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동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 국어 공부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고요. 우동쌤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국어와 관련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점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자,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